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박주호 작가의 단편소설 기러기 아빠의 러브레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제목 그대로 기러기 아빠의 모습을 잘 포착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중과 통속을 가르는 것은 작가의 인생관이 얼마나 들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때 이 소설은 능히 이해되는 면이 있고 문장 구성 또한 다분히 실험적으로 느껴지는 소설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구실을 밝힌 불빛의 발원지는 책상 모퉁이의 작은 스탠드다. 재활용 수거함에 넣을 만큼 낡았지만 아직 소임을 다하고 있다. 그 불빛은 쇼윈도의 스포트라이트였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였다. 조명의 방향은 책상이 아니라 회의 테이블로 향했다. 그것은 치밀한 당신의 설정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물기가 없는 포도 한 송이가 접시에 담겨 있고 그 옆에 와인 한 병과 2개의 와인잔이 놓여 있었다. 잔 하나에는 와인이 절반가량 남아있고 또 다른 잔에는 처음에 따라둔 상태 그대로 남아있다. 당신은 이미 여러 차례 와인잔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입술을 갖다 댄 와인잔에는 흘러내린 와인 자국만이 선명하고 나머지 잔은 쓸쓸하고 고독하기만 하다. 무대의 분위기는 스포트라이트와 CD 플레이어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가 주도한다. CD 플레이어에서는 영화 라스트 콘서트의 주제가 스텔라를 위한 발라드가 나지막하게 흘러나오고 그 멜로디에 맞춰 당신은 여자와 블루스를 추고 있다. 무도회로 변한 연구실의 초라한 조명, 그리고 관객은 구석진 곳에 흐릿해 보였다가 사라진 어둠의 그림자만이 시들거렸다. 리드는 줄곧 당신이 했고 여자는 당신에 의지하며 따라다녔다. 당신의 2 팔은 주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의 허리를 휘감았고 여자의 2 손은 당신의 목덜미를 살며시 감쌌다. 여자는 자세가 기울어졌어도 좀처럼 균형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다. 아무 불평이 없었고 다리도 유연하지 못한 채 질질 끌려다녔다. 브루스를 추면서 당신은 고민에 빠졌다. 아니, 핑곗거리 하나 만들기 위해 더 취하고 싶었다. CD 플레이어의 테이프가 모두 돌아가자 연구실은 밀폐된 공간이 돼버렸다. 블루스의 춤사위도 멈췄고 멋쩍은 당신은 가만히 서 있었다. 당신은 여자를 소파에 눕히고 상의 하나를 벗어 여자 옆에 두었다. 음악이 멈춘 연구실에 정적이 흘렀다. 소파에 누운 여자의 자세는 삐딱해 보이지만 미동조차 없었다. 마치 체면에 걸린 것처럼 다리 한쪽이 들려 있었다. 당신은 여자 옆에 앉아 절반가량 남아있는 와인잔을 들고 다른 와인잔에 살짝 마찰음을 빚어냈다. 와인을 마신 뒤 포도알 하나를 떼어 입에 넣고는 여자의 와인잔을 들었다. 여자의 와인을 마시는 동안 당신의 잔에는 와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누운 여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지 않았다. 상기된 그녀의 표정에는 핏줄기 하나 보이지 않았다. 살아있는 것은 벽에 걸린 시계였다. 시계는 자정을 한참 지나 2시를 가리켰다. 다음 날이 일요일이라 서두를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당신은 저기 외로움을 느꼈다. 브루스를 춘 뒤에도 와인을 마신 뒤에도 뭔가 개운치 않은지 고개를 가로저었다. 고개를 저으며 취한 것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가늠해 보기도 했다. 당신의 고독한 시간은 일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어제나 엊그제와 똑같은 하루의 주연은 당신이고 조연도 당신이었다. 당신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아내는 지구 어디선가 자신의 정체성을 넓혀나가고 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2 아이들 교육을 위해 떠난 아내. 말하기로는 아이 2을 보필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했다. 처음에는 언어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다고 했다. 지금은 중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고등교육을 마쳐야만 돌아갈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그건 의논이 아니라 일종의 통보였다.
아이들이라면 갈비뼈를 빼서라도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다짐한 당신. 한 달에 꼬박 보내주는 교육비가 300에서 어느덧 500까지 뛰었다. 교육은 학교에서의 학습뿐만이 아니라 현장 교육이 중요하다고 승용차까지 뽑아주었다. 거주 또한 외곽에서 도시 중심지로 옮기느라 월 700까지 보태주고 있다. 가족들이 멀리서 진화하는 모습을 당신은 보내온 사진을 통해 알 수 있었다. 2년만 더 공부하면 대학에 진학한다고 한다. 그때는 아이들만 놔두고 귀국한다고 한다. 그 말 속에는 아이들은 이미 외국물에 빠져들었다는 의미로 들렸다. 그러니까 험난한 한국 사회의 대학 입학 시즌을 외국에서 대체하겠다는 의미였다. 당연히 찬성했다. 아니, 찬성할 수밖에는 없다. 고2 학생이 고국에 들어와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는 건 터무니가 없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 어느덧 4년이 그렇게 흘러갔다. 외로움이 극도로 심했지만 시간은 잘 녹여주었다. 다만 그 외로움을 빼앗아 가는 것이 있다면 일이었다. 연구였다. 실적은 좋아 승진에 승진을 거듭했다.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도 밤은 외로웠다. 혼자 밤을 보내야 하는 것이 불안할 때는 술에 의존했다. 술은 당신에게서 촉매였다. 그것은 당신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꿈나라로 인도했다. 술은 아침 7시에 깨우는 수면제와도 같았다. 그것은 너무나 정확하고 빈틈이 없었다. 항상 알람이 맞춰져 있지만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일어난 경우가 허다하다. 가끔 알람 시계가 필요 없다고 느낄 만큼 그 존재는 당신에게 있어서 우상이었다. 당신의 외로움, 고독함을 달래주는 일과 술은 그렇게 친한 벗이 돼주었다. 당신은 일 때문에 연구실에서 적잖게 밤을 지새웠다. 집이 멀다는 이유보다 연구실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어쩌면 당신의 계략이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 보았자 적적할 것이고 잦은 술자리도 당신을 도왔다. 술자리가 많을수록 연구실에 마련한 간이 침대가 매번 당신을 유혹했다. 당신은 술을 마신 뒤 간이 침대에 누워 두 가지 고민을 생각했다. 하나는 연구에 대한 실적에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있었다. 아내가 따라가 아이들을 보필하고 있지만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지난 상반기 연구 실적을 연구원 K로부터 받았던 날, 당신은 무척 술을 많이 마셨고 그날 밤도 연구실에서 보냈다.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술을 많이 마셨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외로움이다. 연구실장, 이것은 당신에게 있어서 족쇄와 같은 것이었고 내일을 기다리게 만드는 이유였다. 오로지 연구만이 당신의 존재를 과시하게 만들었다. 그 다음이 실적이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든 나쁘든 당신은 늘 만족했고 결과에 상관없이 심각했고 몰두했고 경우에 따라서 술이라는 촉진제를 맞아가며 연구에 몰입했다. 당신의 부하 직원 K는 대학 후배면서 친한 벗이기도 했다. K의 언행은 참으로 당차기도 했고 성실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짓궂은 구석이 많았다. 그래서 당신은 늘 K의 농담에 넘어갔고 때론 심각하기까지 했다. 당신에게 있어서 K는 뭐라고 딱히 명칭을 지정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존재였다. 그날의 술자리는 두 사람의 관계를 잘 말해주었다. 토요일 저녁, 당신은 K와 함께 연구소 인근의 횟집으로 향했다. 술자리에서도 일에 관한 이야기가 꼬리를 물었다. 당신은 간혹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들을 떠올렸다. 시간이 깊어갈수록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그리고 가족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외로움을 느꼈다. 중등교육만 마치고 돌아오겠다던 아내의 말은 매번 바뀌고 있었다. 40 중반의 당신은 아내의 선택을 존중했다. 곁에 있어 주어야만 할 아내 대신 술병이 있었고 과중한 업무가 있었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한 몫을 했다. 실장님,
남자의 세계는 밤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런가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과장이 조금 지나치군. 아무리 점잖은 신사라도 이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용기를 심어주고 흥겨움이 살아나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 그렇긴 하지만 때론 정신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미치광이도 만들지. 알코올은 흥분제라는 표현보다 촉진제라는 게 어떻습니까? 엔돌핀을 돌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실장님을 실험 무대에 올릴까 합니다. 무대? 무슨 말도 안 되는. 과연 실장님이 꽃을 꺾을 줄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연구원이라면 마땅히 다양한 경험도 해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번처럼 또 이상한 일을 벌이려고 하는군. 꽃이 있는 곳에 항상 벌이 날아들기 마련입니다. 이번에 연구 목적으로 들여놓은 마네킹은 아무리 우아한 원피스를 입혀놓고 예쁘게 화장을 해도 향긋하지 못합니다. 향이 없는 꽃은 꽃이 아니며 벌이 날아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으면 끝장을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 가보시면 압니다. 실장님이 꽃을 보기만 하는 감상주의자인지 꺾을 줄 아는지를요. 자, 마시고 일어나시죠. 이 차는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당신은 K를 따라갔다. 따라가면서 한 번도 거부하거나 다른 선택을 권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 술 때문인지 아니면 당신도 즐기려는 속셈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당신의 언행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반듯했다. K가 인도한 곳은 호텔 룸살롱이다. 룸살롱은 호텔 지하에 있고 객실은 살롱에서도 예약이 가능했다. K는 중요한 손님을 접대하듯 당신을 정중하게 룸으로 인도했다. 당신은 룸에 들어갈 때까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두 사람은 횟집에서 이미 소주 5병을 마신 상태였다. 룸에 들어온 당신은 주위를 살핀 뒤 가장 깊숙한 자리로 향했고 K는 웨이터가 들고 있던 쟁반 위에 5만 원 한 장을 얹어주면서 주문을 했다. 룸은 밝지 않았다. 내 모퉁이의 희미한 녹색 등과 천장 한가운데 붙은 분홍빛 전등이 전부였다. 원탁 테이블 가운데에는 유리잔 8개와 생수 4병, 우롱차 4개와 딸기 우유 4개가 한데 어우러져 있었다. 출입문 오른쪽에는 멀티비전이 있고 그 옆에는 화장실이 붙어 있었다. K는 상의를 스탠드 옷걸이에 걸어두었고 당신은 그대로 입고 있었다. 실장님, 상의를 벗으시죠. 일찍 도망가실 것 아니라면요. 아니야, 그냥 놔두게. 실장님도 참, 그런 복장으로는 꽃향기를 맡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겨우 상의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밖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웨이터가 노크하며 들어왔다. 한 손에 커다란 쟁반을 들고 있던 웨이터는 들어오자마자 테이블 위에 양주 2병과 맥주 10병, 그리고 과일 안주와 마른 오징어와 땅콩이 담긴 접시를 내려놓았다. 웨이터 뒤로는 각기 다른 색상의 원피스를 입은 여자 2명도 함께 따라 들어왔다. 당신은 여자들을 한눈에 바라봤다. K는 입을 굳게 다물었고 심사위원 행세로 여자들을 지켜봤다. 헤이, 웨이터, 한 바퀴. 아, 네, 그럼 잠시만. K의 요구에 웨이터는 여자들에게 손짓을 했다. 여자들이 모두 나가고 웨이터도 따라 나갔다. 뭐 꽃이야 많으니까요. 여러 꽃들을 보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죠. 잠시 후 노크와 함께 다시 4명의 여자들이 들어왔다. 그때도 당신은 여자들을 바라봤다. 아까와 달리 당신은 한 명 한 명 낱낱이 바라봤다. K는 또다시 심각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웨이터에게 손가락을 2바퀴 돌렸다. 웨이터는 다소 당황해하며 여자를 데리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잠시 후 노크와 함께 7명의 여자들이 들어왔다. 7명의 여자들은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의 체중심을 가리는 분위기로 멀티비전 앞에 나란히 섰다. K가 웨이터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웨이터는
좋은 시간 되십시오. 라는 말과 함께 조용히 물러났고 기다렸다는 듯이 K가 일어나 여자들에게 다가갔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아니고 빨주노초 파남보 일곱이군. 예쁜 무지개 꽃들이야. 이제 한 명씩 꽃 이름을 대야지. 그러자 가장 왼쪽에 서 있는 여자가 자기 이름을 대며 인사를 건넸고 다른 여자들도 연이어서 자기 이름을 밝히며 인사를 했다. 이제 우리 실장님 차례. 오늘 어떤 꽃의 향에 취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K의 말에 묵묵히 여자들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려버렸다. 이미 당신의 눈에는 여자들이 들어와 있었다. 다만 누군가에게 티내고 싶지 않았다. 굳이 선택하지 않더라도 K가 알아서 정해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K는 당신의 반응을 기다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자 붉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의 손목을 잡고 당신 옆에 앉혔다. 당신은 마지못해 보는 둥 마는 둥 했다. 당신은 조금 어리둥절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그것도 자연스럽지 못했다. 여자가 이름을 대고 인사하자 당신도 가볍게 목례를 했다. K는 파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의 손목을 잡고 자리에 앉았으며 선택받지 못한 5명의 여자는 바로 밖으로 나갔다. 오늘은 실장님께 솜사탕 같은 붉은 장미꽃을 선사하겠습니다. 오늘 붉은 장미꽃은 실장님을 붉게 그리고 뜨겁게 달궈야 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해. 그리고 우리 파란 꽃은 내가 최선을 다할 테니 고분고분 따라오면 돼. 두 여자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빈 컵에 얼음을 넣었고 술을 따랐으며 두 남자 입에 각각 과일을 물렸다. 당신은 여자가 따라준 술을 곧잘 받아 마셨다. 당신은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왠지 거절하면 신뢰가 되는 것처럼 보였다. 당신의 파트너는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자신의 취향을 밝혔으며 구구절절 잡다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때마다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파트너가 주는 술을 들이마셨다. 가끔은 당신이 직접 안주를 챙겨 먹기도 했다. 그것은 당신이 그렇게라도 해야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반면 K는 말보다 행동이 앞섰고 어느 순간부터 파트너의 무릎을 쓰다듬고 있었다. K의 파트너가 그의 무릎에 앉은 뒤로는 아무런 이야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당신은 그 모습을 본 뒤로 다신 보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의 파트너에만 집중했다. 파트너가 따라주는 술은 조금도 남기지 않고 입속에 털어넣었다. 아니, 매번 식도를 따라 녹아내려가는 술의 의미를 되새겨 보기도 했다. 그리고 술로 인해 빚어질 자신의 행동을 가늠해 보기도 했다. 술에 대해서는 자신만만했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흐트러짐이 없을 거라고 자부하기까지 했다. 아니, 이거 어느 브랜드야? 혹시 싸구려 아냐? 저는 자연산이에요. 이게 무슨 자연산이니 손끝에 잡히는데? 이것 때문에 온종일 연구에 몰두한 사람들이야. 실장님도 확인해 보세요. 속은 것 같아요. K는 두 손으로 파트너의 어깨를 돌리며 당신에게 보여주었다. K의 언행 가운데 절반은 장난기였고 나머지 절반도 진지한 척 보이기만 했다. 그 말에 당신은 자신의 파트너를 슬쩍 쳐다보았지만 그뿐이었다. 곁에 있는 것으로도 흐뭇해했고 술을 따라주고 입에 과일을 물려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K가 여러 액션을 취한 뒤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실장님, 전 필이 온 것 같습니다. 필이라니? 잠시 연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것도 업무의 연장이니까요. 필은 뭐고 또 연구는 무슨 말인가? 굳이 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인간의 순수한 감정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인간이라고 할 수 없지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 정말로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채 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체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파트너에게만 의존하면 됩니다.
K는 파트너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당신은 K의 연구라는 말에 자기도 모르게 관심을 가져보았다. 그러다 고개를 흔들며 룸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다른 방으로 들어갔을 K를 상상했다. 당신은 업무의 연장선에서 연구한다는 K의 우스갯소리를 되뇌었다. 하지만 아무리 기러기 아빠 신세라 하더라도 선을 넘고 싶지는 않았다. 둘만의 공간 속에서 갑자기 파트너가 당신 손을 붙잡고 자신의 허벅지 위에 갖다 댔다. 그때 당신은 손끝으로 여자의 온기를 느꼈다. 차가우면서도 촉촉한 감촉. 터질 것 같은 연두부와 같지만 결코 깨지지 않는 살점액에서 전율을 느끼는 당신. 코끝으로 파고드는 파트너의 향수는 쓰디쓴 알코올 향을 넘어섰다. 향수로 손끝으로 온몸으로 파트너의 유혹은 계속됐다. 그런 유혹 속에서도 뿌리치지 않은 당신의 손은 파트너의 허벅지 위에 놓여 있었다. 어느새 손끝에 힘이 가해졌고 살짝 쓰다듬기까지 했다. 잠시 흐르던 고요를 깨고 파트너의 가슴이 당신의 오른쪽 팔뚝을 눌렀다. 애교 넘치는 파트너의 말투가 당신을 현혹하기 시작했다. 저희도 방으로 가요. 방? 예, 아주 아담한 방이에요. 아담하다고? 네, 그곳은 아주 고요하고 분위기가 사람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요. 편하게 만든다? 나는 지금도 마음이 아주 편하네. 정말 싱거우세요. 아까 동료분이 말이 맞아요.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체 하는 건지라고 하셨어요. 정말로 뭐예요?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그런 말은 그냥 모르는 것이 좋아. 그냥 편하게 있자고. 당신은 파트너의 말에 연구실에 놓여 있는 간이 침대를 떠올렸다. 그곳은 오로지 과중한 일로 인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파트너가 계속 보채며 팔을 잡아당겼지만 당신은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마지못해 한 말은 술이었다. 나는 몸과 마음이 피곤한 사람이야. 오늘 과음했어. 몸이든 마음이든 둘 중 하나라도 움직이면 좋으련만. 그럼 여기서 블루스나 쳐요. 파트너는 리모컨 버튼을 누른 뒤 당신의 팔을 붙들고 일어났다. 고요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두 사람은 블루스를 쳤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너무도 태연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10분 전에 당신의 모습과 다르다는 점이다. 여자는 당신 목둘레를 감쌌고 당신의 두 팔은 여자의 허리를 살며시 감쌌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었다. 당신은 브루스라기보다는 엉겨부터 이리저리 몸을 흔들어 대기만 했다. 그 조용한 분위기를 깨고 여자가 말을 걸었다. 혹시 제가 마음에 들지 않나요? 아니, 직원 때문에 내 행동이 경솔할까 봐 그러지. 그래도 눈치 볼 게 따로 있죠. 꼭 잡는 거 아니에요? 잡는다? 글쎄, 왜 그런 거 있잖아. 왠지 모르게 가만히 있고 싶은 상태. 그 무엇하고도 바꾸고 싶지 않은 상태. 깨지지 않고 오래도록 지속되는 그런 상태. 정말 아무 감흥이 없는 것이 아마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이지. 당신이 K와 룸살롱에서 나온 시간은 밤 12시였다. 당신은 어쩌면 K가 3차를 권한다면 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럴 만큼 K가 멀쩡하지는 않았다. 당신은 겨우 택시를 잡아서 K를 밀어 넣었고 당신도 택시를 잡은 뒤 연구소로 향했다. 집으로 가지 않고 연구소로 향한 이유는 그곳이 때론 집보다 더 편했기 때문이다. 편의점 앞에 내린 당신은 술을 사기 위해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연구소에는 경비 한 사람만이 1층 로비를 지키고 있었다. 당신은 경비원에게 연구실에서 밤새 온다는 말을 전하고 바로 엘리베이터를 탔다.
연구실로 향하는 동안 당신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K의 장난기 섞은 말을 떠올렸다. 이것도 업무의 연장선이라고요. 전 연구를 위해서라면 제 몸도 아끼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래도록 K의 말을 되뇌었다. 네댓 번 반복한 끝에 장난기 섞인 K의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함께 브루스를 춘 여자도 떠올렸다. 잠깐 흥이 돋았지만 앞서가지 않았다. 여자에게는 술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당신 변명이었다. 당신은 K가 그곳에 없더라도 그렇게 브루스만 주었을 것이다. 당신 말대로 술에 취했지만 행동과 말은 또렷했다. 당신은 연구실 테이블에 앉아 술자리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했다. 파트너 가슴에 넣은 실리콘이 가짜일지 모른다는 K의 엉뚱한 말부터 연구의 연장선이라며 확인하고 오겠다는 돌출 행동까지. 당신은 냉장고에서 먹다 남은 포도를 꺼내어 접시에 담았고 2개의 와인잔과 함께 회의용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술병을 따고는 2개의 와인잔에 술을 가득 따랐다. 그리고 잠시 당신 몸에 의지한 파트너를 떠올리며 단번에 들이켰다. 다시 빈 와인잔에 술을 가득 따랐다. 당신은 오늘 마신 술의 양을 계산해 보았다. 둘이서 소주 5병과 양주 2병, 맥주 10병, 그리고 지금 마시고 있는 와인까지. 당신은 그래도 부족하다며 한 잔을 더 들이켰다. 술이 촉진제 역할을 한다. 당신은 술에 취하고 싶었다. 취해서 당신의 모습이 아닌 행동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당신은 스스로 취했다고 단정 지어 본 적이 없었다. 머릿속은 복잡하지 않았다. 평소 쌓였던 고민거리도 그 순간만큼은 괴롭히지 않았다. 당신은 늘 가족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녔다. 외국에서 보내온 아내의 사진에는 늘 코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피부병이라는 딸의 말을 당신은 곧이곧대로 들었다. 아내는 더 많은 교육비와 함께 이사 비용으로 5천만 원을 요구했다. 집 담보대출을 받아 보내는 날 아내의 얼굴에서 반창고는 사라졌고 대신 뾰족해진 코가 눈에 띄었다. 당신은 머릿속이 텅 비어 있다는 것에, 아무도 없다는 것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분명 새로운 분위기가 그것을 해결해 주리라 굳게 믿고 있었다. 지금 당신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술이었고 술 한 잔이 또 다른 세상으로 인도할 것처럼 느껴졌다. 가중되는 외로움에 다시 와인 한 잔을 따라 마시면서 공허함을 느꼈다. 그 공허함을 메우고자 CD 플레이어를 켰다. 즐겨 듣는 음악은 주로 영화 음악이다. 하지만 음악도 술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 당신의 외로움과 공허함은 치밀한 설정이었다. 이미 연구실에 들어올 때부터, 아니 편의점에서 와인을 샀을 때부터 와인잔 2개를 준비할 것을 구상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한 잔에만 계속 와인을 따랐지만 만족스럽지 않았다. 음악을 들으며 함께 브루스를 주었던 붉은색 원피스의 파트너를 또다시 떠올렸다. 자신도 K처럼 파트너를 데리고 방으로 향하지 않았는지, 만취한 상태였다면 어쩌면 가능했었는지도 모른다고 상상까지. 실리콘으로 무장한 자료실의 마네킹은 완벽한 물건입니다. 당신은 K의 말을 떠올리며 자료실에 다녀왔다. 그리고 새 파트너에게 블루스를 청했다. 룸살롱에서는 붉은색 원피스를 입은 파트너가 리드를 했지만 새로운 파트너를 상대로 해서는 줄곧 당신이 리드했다. 당신은 브루스를 춘 뒤 취기에 흔들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싶었다. 하지만 당신은 취하지 않았다. 외로움과 공허함, 무언가 부족함이 뒤흔들 뿐 모두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 음악도 멎었고 와인도 모두 마셨다. 초라한 스탠드가 밝힌 무대는
고요한 가운데 마네킹이 불완전한 자세로 누워 있었다. 당신은 룸살롱에서 파트너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기억을 떠올리며 그때처럼 마네킹의 허벅지 위에 손을 얹고는 살며시 쓰다듬었다. 그것은 당신의 미필적 고의였다. 당신은 정신없이 술을 마셔댔는데도 머리가 맑을 수가 없다. 그럴 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당신 모습이 그렇다. 당신은 소주, 양주, 맥주, 그리고 와인이라는 촉진제를 계속해서 맞아왔는데도 이렇게 아무렇지 않았다. 당신은 계속 취하고 싶고 취했다고 단정 짓고 싶지만 그것은 당신 설정뿐이었다. 가끔 당신 자신이 본 모습이 아니라고 중얼거리지만 약한 모습을 감추기 위함이다. 연구실을 책임지는 연구실장이고 싶고 실리콘을 연구하는 연구원이고 싶고 K처럼 연구 연장선상에 놓이고 싶은 것이 당신 속마음일지 모른다. 그렇다. 당신도 지금 K처럼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내일이면 오늘의 기억이 소멸될지 모르지만 당신 연구는 뚜렷하고 확고부동하다. 당신을 이렇게 만든 것은 술일지 모르지만 당신의 앞으로의 행적은 술과는 무관한 일일 것이다. 당신의 치밀한 설정이 말해주듯이. 당신 앞에 누워있는 파트너는 참으로 순수하고 고결하다. 당신은 생명이 없는 파트너에게서 온기를 느낀다. 파트너와 융합이 될 수 없는 관계인데도 당신은 이유 없이 흥분이 된다. 당신은 연구원 K의 우스꽝스러운 말을 기억하며 간이 침대로 향한다. 이건 업무의 연장선으로 연구를 위해서라면 제 몸도 아끼지 않습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 멘트가 상당히 상징성을 띠고 있군요. 외로움이 극에 달한 주인공의 모습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소설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생명이 없는 마네킹과의 사랑에서 끝나야지 더 가면 위험할 듯도 하고요. 하루빨리 기러기 생활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식 교육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 부부가 행복하기 위함 아닐까요?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부부 사이는 금이 가고 있는데 흘러간 청춘 돌이킬 수도 없는 건데 젊음도 한때잖아요. 부부에 행복하게 보내야 할 소중한 시간 다 흘러보내고 설사 자식이 잘 된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일까?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댓글 의견 기대해보며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